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봐도 엄청나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주영 회장님 책에 저는 항상 그 힘들 때마다 이제 이 책을 읽거든요. 성경책 다음으로 이제 항상 많이 읽는 책인데, 사실 성경책은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가장 많이 읽는 책인데, 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 책 자서전 정주영 회장 자서전이거든요. 예.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어떤 그 장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좀 제 경험상 여지껏 뭐 수년 동안 투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힘을 얻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오늘이 그러면 왜 그 주가가 폭락했느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과열됐다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막 들기 시작했죠. 며칠 전부터. 어, 그게 이제 그럴 법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파생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들이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뭐 AI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데이터 센터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뭐 여지껏 뭐 아시겠지만은 젠슨항까지 와가지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 곡괭이 장수는 돈을 버는데 곡괭이를 들고 이제 금이랑 은을 캐는 그 광부들은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된 것 같고, 뭐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너무 낙폭이 심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는 끝났으니까 미국 증시 잘 살펴야 되겠죠. 미국 증시 관련된 증시나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여러 마이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소식인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큰 그 뭐 전쟁을 계속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 앞에서. MOU가 끝난 것 같다. 끝났다. 예. 근데 그 이란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쓰레기 같다는 뜻입니다. 예.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룰 통치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을. 그래서 상종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보냈던 그런 협상가들은 굉장히 나이스 가이들인데 다시 돌아오라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엊그제 하면서 막 이란에서 이제 배 공격하고 뭐 미국은 다시 또 뭐 엄청나게 큰 공격을 퍼붓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이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오후 장 되면은 조금 뭐 다른 날 같으면 사실 지수가 떨어지다가도 어느 정도 그 탄력성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인터뷰했었던 그 시점, 장 끝날 때 뭐 얼마 이제 안 남겨두고 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하자마자 이제 더 이제 낙폭을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다시 이제 트럼프인데, 지금 미국하고 나토하고의 사이도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스페인하고 무역 그만하자, 재무부 장관한테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어쨌든 스페인으로부터의 반응인데, 당연히 이제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미국을. 납작 기어도 모자를 파네. 관계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의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란드 관련된 내용인데, 트럼프가 그냥 본격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그 덴마크에는 그린란드가 필요 없다, 유럽에도 필요 없다. 그런데 누구한테 필요하냐? 미국하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야욕을 이제 그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그 여지껏 보면은 베네수엘라 뭐 마두로를 뭐 쿠팡 작전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을 막 작전으로 해갖고 실어오고, 이란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란드죠. 뭐 물론 파나마도 있고 뭐 지금 쿠바도 있고 최근에는 뭐 북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뭐 지금 보면은 그럼 공통점이 뭐냐? 뭐 수많은 작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자원에 대해서 좀 그 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컨트롤,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들이죠. 예.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트럼프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내리죠. 먼저 일단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를 내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다음부터는 뭐 투자도 가속화되고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다 되겠죠. 심지어는 공화당이 압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매파인지 뭐 비둘기인지 뭐 뭔지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케빈 워시가 계속 요새 최근 인터뷰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해보면 잘 모르겠다. 트럼프 관련 인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 위치가 위치인지라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처음에 케빈 워시가 그 청문회 하기 전에 했던 내용들은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를 가속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 정부에 대한 중립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그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코스피 중심으로만 이 주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장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위주로만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거의 뭐 30-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른 종목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든 전망이 좋든 뭐가 좋든 다 작살이 나버렸죠. 이게 지금 오늘 뭐 최근 폭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지껏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계속 피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어, 지금 그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레버리지 ETF, 심지어는 단일 종목으로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투자하게 만들고 이러니까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일단 지수만 놓고 보면 어쨌든 코로나나 전쟁, 여지껏 있었던 전쟁보다도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예. 특히 이제 코스닥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 하나 남죠. 예. 저는 어쨌든 스탠바이 할 거고 관망할 겁니다. 예. 관망할 거고 최소한의 현금 보유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뭐 한 달에서 뭐 몇 달을 시간을 뒀지만 이제 급하게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 주가가 지수든 주가든 떨어진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또 현금을 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이 언젠가는 또 다시 들어올 거고, 또 그 돈을 따라서 또 다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가고 기관 들어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오르는, 그 역사 속에 계속 그 반복되었던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주영 회장님 책을 좀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금하고 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더 추가하려고 싶은데요. 금하고 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떨어졌는가. 그 이란 전쟁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동 그 마찰 대립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는 금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인도도 있었고, 인도의 어떤 그런 세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될까? 예.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뭐 중앙은행이라는 걸 유지하려면 이제 그 준비금 개념도 있어야 될 거고, 보유해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금이라든지 그런 양이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예. 그리고 또 경제가 만약에 그 비관론자들이 말이 맞다면 결국은 무너질 텐데,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또 뭐 그때는 연준이면 중앙은행은 다 필요 없죠. 또 돈 풀어야 되거든요. 예. 돈 풀어야 되고 금리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저런 어떤 그 페드라든지 그런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망할 때까지 신호를 포착하는 조직인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은이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왜 떨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증시가 폭등했으니까 그 돈이 다 글로 가버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왜 떨어졌는가, 회복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안전자산을 좀 담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로 금은을 좀 넣는 게 어떤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좀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만약에 좀 질문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